여러분, 2020년 2월 전 세계 유튜브와 TV 광고판에 정말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공개됩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먹음직스러운 햄버거 하나가 화면 중앙에 등장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햄버거의 모습이 기괴하게 변해갑니다. 영상추는 시들다 못해 녹아내리고 패티 위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오르더니 급기야 온통 초록색 털로 뒤덮인 흉물스러운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식욕이 뚝 떨어지다 못해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인공 방부제가 없다는 것의 아름다움. 네, 맞습니다. 이건 경쟁사가 만든 비방 광고가 아니라 버거킹이 무려 자신들의 간판 메뉴인 와퍼를 직접 썩히는 모습을 보여준 공식 광고였습니다. 도대체 식품회사가 왜 자기네 음식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줬을까요? 그건 바로 경쟁자인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도시 괴담을 정면으로 저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썩는다는 건 진짜 재료를 썼다는 증거다. 맥도날드 너네는 방부제 덩어리 아니냐?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던진 거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패스트푸드점의 메뉴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년 2등이 절대적인 1등을 무너뜨리기 위해 펼치는 가장 유쾌하고도 살벌한 마케팅 심리전이자 전 세계 광고인들이 교과서처럼 연구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현대판 전쟁사입니다. 맥도날드의 빨간머리 광대 로널드와 버거킹의 왕이 펼치는 이 기상천외한 디스전 속에 숨겨진 10가지의 결정적 에피소드를 통해 소비자의 심리를 조종하는 마케팅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햄버거를 드실 때 그 안에 담긴 자본주의의 치열한 맛까지 함께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케첩보다 더 진하고 감자튀김보다 더 짭짤한 햄버거 전쟁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전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두 회사의 태생적인 성격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맥도날드는 가족, 행복, 어린이,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범생 같은 1등입니다. 반면 버거킹은 불에 직접 구운 직화구이 맛을 강조하며 조금은 거칠고 남성적이며 1등을 놀리는데 인생을 건 악동 같은 2등이죠. 첫 번째 에피소드, 불맛의 원조, 논쟁. 여기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불맛의 원조, 논쟁입니다. 버거킹은 1957년 와퍼를 출시하면서부터 맥도날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맥도날드는 평평한 철판에 패티를 굽지만 우리는 그릴 위에서 불로 직접 굽는다. 즉 맥도날드는 튀기는 거고 우리는 굽는 거다 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죠. 버거킹은 심지어 맥도날드 임원들의 집에 있는 정원에 몰래 침입해 그릴을 선물하고 그릴이 없으면 진정한 요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게릴라 마케팅까지 펼칩니다.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불맛은 버거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버거킹의 도발은 단순한 맛 비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을 이용해 맥도날드 매장을 털어버리는 지능적인 작전을 펼치죠. 두 번째 에피소드, 전설로 남은 와퍼 디투어 캠페인. 두 번째 에피소드, 전설로 남은 와퍼 디투어 캠페인입니다. 2018년 버거킹은 앱을 통해 미친 이벤트를 공지합니다. 맥도날드 매장 반경 180m 안에서 버거킹 앱을 켜고 와퍼를 주문하면 단돈 1센트, 즉 10원에 드립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매장으로 달려갔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앞에서 버거킹 앱을 켜고 주문을 한 뒤 햄버거는 받지 않고 유유히 버거킹으로 차를 돌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맥도날드 알바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매장에 왔다가 그냥 나가는 수만 명의 손님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죠. 이 캠페인으로 버거킹 앱 다운로드 수는 150만 건이 폭증했고 앱스토어 1위를 찍었습니다. 경쟁사의 수많은 매장 인프라를 역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트래픽으로 바꿔버린 마케팅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하이제킹 사건이었습니다. 버거킹의 공격성은 때로는 공포영화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광대공포증을 이용한 스케어리 클라운 나이트. 세 번째 에피소드, 광대공포증을 이용한 스케어리 클라운 나이트입니다. 맥도날드의 상징인 로널드는 아이들의 친구지만 사실 많은 서양인에게는 피에로 공포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버거킹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로윈데이에 광대 분장을 하고 버거킹 매장에 오면 와퍼를 공짜로 줍니다라는 이벤트를 엽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버거킹 매장이 무서운 광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로널드들이 맥도날드가 맛없어서 버거킹으로 망명 온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영화 그거 대 개봉에 맞춰 영화 속 무서운 광대가 등장하는 광고 마지막에
이런 자막을 넣습니다. 광대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소름 돋는 한방이었죠. 맥도날드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맥도날드는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네 번째 에피소드. 프랑스에서의 표지판 전쟁. 네 번째 에피소드. 프랑스에서의 표지판 전쟁입니다. 맥도날드는 프랑스 시골 도로에 두 개의 표지판을 세웁니다. 하나는 아주 높고 긴 표지판으로 거기엔 버거킹 드라이브스루까지 가는 복잡한 약도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거리는 무려 258km라고 쓰여 있죠. 그 바로 옆에는 아주 작고 심플한 표지판을 세웁니다. 맥도날드 5km 직진. 즉 버거킹은 너무 멀리 있고 맥도날드는 어디에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장 수가 적은 버거킹을 조롱한 겁니다. 맥도날드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전쟁에서 버거킹은 또다시 기가 막힌 반격을 해냅니다. 버거킹은 이 맥도날드 광고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뒷부분만 살짝 편집합니다. 영상 속 커플이 맥도날드 표지판을 보고 5km 떨어진 맥도날드에 들립니다. 그리고 커피 라지 사이즈만 주문하죠. 점원이 묻습니다. 햄버거는 안 드세요? 그러자 커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갈 길이 멀어서요. 우리는 258km 떨어진 버거킹에 가서 와퍼를 먹을 거거든요. 커피는 그냥 잠 깨려고 산 거예요. 이 반전 영상 하나로 맥도날드는 순식간에 버거킹을 먹으러 가기 위한 휴게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버거킹의 순발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다섯 번째 에피소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번댓 애드.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번댓 애드, 즉 그 광고를 태워버려 캠페인입니다. 브라질에서 진행된 이 이벤트는 버거킹 앱을 켜고 카메라로 맥도날드의 광고 전단지나 포스터를 비추면 화면 속에서 맥도날드 광고가 불타오르고 그 자리에서 와퍼 쿠폰이 튀어나오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남의 돈으로 만든 광고물을 우리 쿠폰 자판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소비자들은 길거리에 널린 맥도날드 광고를 찾아다니며 신나게 태워버렸고 이 과정에서 직화구이라는 버거킹의 아이덴티티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경쟁사의 광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 맥와퍼 제한 사건.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조금 훈훈하지만 뒤통수가 얼얼한 맥와퍼 제한 사건입니다. 2015년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버거킹은 맥도날드에게 공개적인 러브레터를 보냅니다. 우리 딱 하루만 휴전하자. 너네의 빅맥과 우리의 와퍼를 합쳐서 맥와퍼라는 햄버거를 만들고 수익금은 평화단체에 기부하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세계의 콜라보가 성사되나 싶었죠. 하지만 맥도날드의 CEO 스티브 이스터브룩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차가운 거절 메시지를 보냅니다. 꽤 괜찮은 아이디어지만 우리는 좀 더 큰 차원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제안을 할 때 신문 광고 말고 그냥 전화를 주세요. PS. 우리 사이에는 진짜 전쟁 같은 건 없답니다. 이 쿨한 척하는 거절은 맥도날드의 패착이었습니다. 대중들은 맥도날드를 유머 감각도 없고 옹졸한 꼰대 기업으로 인식했고 버거킹은 평화를 위해 손을 내민 대인배 기업이 되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이미지 싸움에서는 버거킹이 완승을 거둔 겁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인공지능도 피해갈 수 없는 AI 전쟁.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인공지능도 피해갈 수 없는 AI 전쟁입니다.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유행하자 맥도날드는 챗GPT에게 세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햄버거가 뭐냐고 물었고 AI는 빅맥이라고 답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걸 5개 광고로 걸어 자랑했죠. 그러자 바로 다음날 버거킹은 똑같이 챗GPT에게 묻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햄버거는 뭐지? AI는 와퍼라고 대답했습니다. 버거킹은 이 답변을 바로 옆에 광고로 걸어버립니다. 상징적인 건 인정해. 근데 크고 맛있는 건 우리야. 라고 받아친 거죠. 기술의 발전마저도 이들의 싸움에는 그저 새로운 무기일 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에피소드. 고정관념을 깬 언의 비밀. 여덟 번째 에피소드. 고정관념을 깬 언의 비밀입니다. 맥도날드의 해피밀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파는 세트 메뉴입니다. 하지만 버거킹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365일 행복할 수만 있어? 우울한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는 거지. 그래서 리얼밀, 즉 진짜 식사라는 세트를 출시합니다. 여기에는 블루밀, 솔티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강요할 순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맥도날드의 억지시스러운 행복 마케팅, 광대의 웃음 뒤에 숨겨진 가식을 비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9번째 에피소드. 영국 왕실도 이용해 먹는 왕의 뻔뻔함. 9번째 에피소드는 영국 왕실도 이용해 먹는 왕의 뻔뻔함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가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버거킹은 즉각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해리, 이 왕관은 너를 위한 거야. 우리 매장에서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일자리도 줄 수 있어. 왕실이라는 권위를 비틀어 평민도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브랜드 정체성, 킹을 절묘하게 홍보한 겁니다. 시사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버거킹의 마케팅팀은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 이걸 우리 버거와 연결할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순발력이 만년 2등을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게 만든 비결이죠. 10번째 에피소드. 하지만 이들도 가끔은 진짜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 하지만 이들도 가끔은 진짜 친구가 됩니다. 바로 와퍼를 없는 날 캠페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맥도날드는 매년 하루 빅맥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하는 맥해피데이를 엽니다. 이때 버거킹은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단 하루 동안 전 매장에서 와퍼 판매를 중단합니다. 손님이 와서 와퍼 주세요 라고 하면 점원이 말합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을 드세요. 그게 아이들을 돕는 길입니다. 버거킹의 마스코트인 왕이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빅맥을 사 먹는 사진도 공개되었죠. 이 캠페인은 경쟁은 넘어선 인류애를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는 데이를 위해 매출도 포기할 줄 아는 멋진 형이라는 고도의 브랜딩이었겠지만 말이죠. 자, 이제 이 햄버거 전쟁의 승자를 가려볼까요? 매출이나 매장 수로만 보면 여전히 맥도날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하지만 마케팅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버거킹의 승리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맥도날드는 1위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버거킹은 잃을 게 없는 2등의 자유로움을 무기로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가 가족과 안정을 상징한다면 버거킹은 도전과 위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완벽하게 시스템화된 1등의 햄버거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1등을 돌리며 불맛을 피워올리는 2등의 반란인가요? 확실한 건 두 회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준 덕분에 우리는 더 재미있는 광고를 보고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더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사고 영수증을 챙겨서 버거킹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죠. 숨겨진 쿠폰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맛있는 이야기를 굽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